서울기술사학원의 김재원 교수입니다. 자, 연약 집안의 안밀치마공법 적용 시 시공관리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공법 유형이죠. 그래서 이제 1페이지 쓸 수 있는 부분은 이 문구에 한번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즉, 안밀촉진 공법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적용 시 시공관리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1페이지 쓸 수 있는 것들은 어떤 부분이 있죠? 공법, 어떤 안밀촉진 공법의 원리 뭐 이런 부분이 나요. 또는 시공관리라고 했으니까 시공관리 계획 절차 뭐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안밀촉진 공법에 대한 부분과 시공관리에 대한 부분을 1페이지 쓸 수 있어요. 여기다가 계측이나 이런 말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볼게. 여기 이제 문제는 질문 요지는 즉 이 문구에 있는 부분을 1페이지에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 존중이 될 수 있으니까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페이지는 이제 공법 유형이니까 공법의 종류, 공법의 특징, 그 다음에 시공관리를 쓸 수가 있겠죠. 시공관리. 근데 이제 공법의 종류에서는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재하공법에 대한 부분하고요. 탈수공법, 배수공법이 있죠. 재하공법은 성수대지, 성토재하, 수재하, 대기압, 지하수위 저하공법이 있고요. 탈수에서는 우리 이제 재료별로 따진다고 한다면 샌드 드레인이 있고요. PVD, 플라스틱 보드 드레인 같은 게 있고요. 또는 팩 드레인 같은 것도 있어요. 자, 이런 부분에서 얘기할 수 있고요. 이 특징은 이제 주요 공법 두세 개만 쓰시면 되겠죠. 주요 공법에 대한 어떤 특징을 두세 개를 정도 쓰시면 되겠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시공 관리를 상세하게 써야 되는데, 물론 시공 관리는 그 대상에 따라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계측 관리, 품질 관리, 그 다음에 안전관리, 환경관리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대상 말고 어떤 순서나 시기에 따라서는 시공 전 관리, 시공 중 관리, 시공 후 관리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관리는 뭐니 해도 연약 집안의 시공 관리는 뭐죠? 안전관리와 치마관리예요. 그래서 안전관리하고 치마 관리에 대한 부분을 나눠서 이제 쓰셔야 되겠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관리 방법을 쓰라는 거죠. 즉, 이 방안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방법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한번 내용을 보시면 어떻게 쓸 수 있다? 우리가 이제 기판관 얘기하죠. 즉, 관리 기준은 뭐냐? 관리에 대한 어떤 기준은 뭐냐? 그 다음에 관리 판정 방법은 뭐냐? 그 다음에 기판관, 관리 방법은 뭐냐? 이렇게 해서 관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다면 기준과 판정과 관리 방법이 있겠죠. 자, 안전관리의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면은 그 해석적인 방법으로 뭐가 있다? 호시노가 아싸 노래방에서 쌍곡선 부르다 마구토 했다네. 즉, 마수오법 또는 쿠리하라법, 그 다음에 이제 토미나가법이 있죠. 토미나가. 이제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제 나가법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구체적인 방법을 다 쓰라는 게 아니라, 토미나가법에 따르면은 우리가 보통 보시면은 수평 이동량이 얼마요? 1일 2cm 이상 넘어가면은 이제 이 수평 변이 속도에 따라서 기준을 잡는다는 거죠. 측방 유동을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판정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죠? 판정 방법은 설계 단계에서는 판정할 때는 어떤 부분이 있다? 측방유동 판정 지수나 판정 값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시공 단계에서는 뭐예요? 수평 변이 계측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 수평 변이 계측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기준이 초과할 때 어떤 조치를 조치하느냐,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 기판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떤 기준을 잡고 판정을 한 다음에 부적합시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치마 관리를 볼까요? 치마 관리에 대해서도 역시나 기판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기준은 어떻게 잡죠? 기준은 이제 보통 이제 안밀도를 얼마로 본다? 90%로 본다. 그래서 이제 어떤 성토 종료 시기를 잡는 거죠. 그럼 판정에 대한 부분에서 판정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설계 단계에서는 이제 호시노 아싸 노래방 쌍곡선 할 때, 예를 들자면 우리 안밀도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한다? 최종 치마량분의 현재 치마량, 치마량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뭐가 있다?
예, 우리 이제 간극 수압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죠. 초기 간극 수압에다가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초기 간극 수압에다가 빼기 이제 과잉 간극 수압이에요. 그러니까 과잉 간극 수압이 0에 되면은 어떻게 된다? 암밀이 종료다. 그러니까 암밀도가 100%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치마량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 예, 그다음에 간극 수압으로 과잉 간극 수압으로 이제 관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치마계랑 간극 수압계를 하는데 논리적으로 어떤 게 우세하다? 예, 요거죠. 간극수압계로 하는 거예요. 왜 논리적으로 간극수압계로 관리하는 게 우세한가요? 예, 암밀의 정의가 과잉 간극수압이 0일 때 또는 배제가 될 때 어떤 암밀을 이제 1차밀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간극수압으로 관리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면 기준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렇게 암밀도를 평가를 하고 암밀도를 기준으로 하고 암밀도라는 것은 이렇게 산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판정은 어떻게 해요? 판정은 우리가 치마계로부터 판정을 할 수 있다. 치마계로 또는 이제 간극수압계로도 판정할 수 있다. 간극수압계로.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결정할 수 있다는 건데 여기서 최종 치마량은 어떤 방법이에요? 호시노가 아싸 노래방에서 아사오카법, 쌍곡선법 이런 방법들로 통해서 이 최종 치마량을 유추한 다음에 현재 치마량을 계측해서 판정을 한다는 거죠. 90% 넘어가면은 우리 이제 암밀 종료. 그러니까 우리가 성토에 대한 제거 시기를 결정을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관리는 어떻게 해요? 관리에 대한 부분에서는 암밀도가 과소할 때는 어떻게 한다? 암밀 촉진을 하는 방법을 이제 더 가속하는 방법을 쓸 것이고 뭐 이런 방법을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성토 속도가 많아지면 이제 어떤 그 측방 유동에 대한 위험성이 있으니까 한계 성토 관리도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시공 관리의 핵심은 뭐냐면 뭐니 해도 안전 관리와 치마 관리예요. 물론 안전 관리하고 치마 관리에 대한 부분에서는 안전 관리와 치마 관리가 계측 관리 항목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이게 시공 관리의 전체죠. 즉 안전관리나 치마관리에 대해서 판정을 할 때 계측을 한다는 얘기지 안전관리, 치마관리가 무조건 계측이다라고 볼 수 없어요. 즉 안전관리나 치마관리는 시공관리의 한 부분인데 그것을 계측을 이용해서 판정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런 내용을 쓴다. 그러면 이제 3페이지는 어떤 얘기를 꺼내요? 판정 방법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쓴다? 이제 여기 이제 내용에서는 이제 시공 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종류 특징 시공 관리를 쓰는데 자, 이 판정 즉 우리가 얘기하는 시공 관리할 때 시공 관리에서의 주안점이 뭐냐? 즉 시공 관리에 대한 부분에서 실무에서의 문제가 뭐냐? 문제. 그다음에 이제 대안이 뭐냐? 이 부분이 중요하죠. 예를 들자면은 치마계 같은 경우에서 많이 평가를 하고 암밀도를 평가하는데 이것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치마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암밀도에 대한 부분에서 계략적인 평가 방법이지 직접적인 평가 방법은 간극수압계다. 그러니까 간극수압계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뭐 이런 결론을 내든가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떤 얘기를 한다? 이런 암밀도를 평가를 하면은 나중에 잔류치마에 대한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 잔류치마의 문제를 왜 생기느냐 가만히 보니까 실무에서는 1차 암밀과 2차 암밀이 혼재가 돼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혼재가 돼서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암밀이 먼저 일어났다고 종료가 됐다고 오판을 하는 경우 나중에 조기 종료에 따른 어떤 잔류치마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1차 암밀과 2차 암밀이 혼재 이유하고요. 그렇기에 대한 계측 관리를 층별로 간극수압계를 설치를 해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공법 유형이에요. 매번 얘기하지만 연약 집안의 암밀 촉진 공법의 핵심의 시공 관리 핵심은 뭐예요? 물론 뭐 계측 품질 안전 환경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지만 핵심이 되는 건 뭐죠? 안전관리와 치마 관리가 핵심이 되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기판관, 기준, 판정, 관리를 쓰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기준을 잡고 판정을 한 다음에 부적합 시 조치를 하겠죠. 기판관 생각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왼쪽에 모범 답안을 보면 연약 집안의 계량의 원리, 그 다음에 연약 집안의 뭐 이제 촉진공법의 선정시 고려사항 하는데 어디에 집중한다? 암밀 촉진공법하고 시공관리. 그래서 촉진공법의 원리, 시공관리 계획 이런 얘기를 쓸 수 있다. 문구 그 자체를 적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류하고 특징 잘 쓰셨는데 뭐가 나와야 돼요? 시공관리의 안전관리하고 치마관리에 대한 부분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 기준은 어떻게 잡고
판정을 어떻게 한 다음에 이 판정 결과 부적합시 조치는 어떻게 하느냐,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기판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나눠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갑자기 이제 스미어존 나왔어요. 물론 연약 집안의 안밀 촉진 중에서 드레인 공법 중에서 스미어존에 대한 관리를 언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시공 관리에서 핵심은 뭐냐면 언제 안밀도가 다 나와서 시공을 종료할 거냐. 또 이거를 조기 종료하기 위해서 성토고를 높일 때 안정상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3페이지 관리 좀 강조가 될 수 있다. 즉 시공 관리 중에 안전 관리와 치마 관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쓸 수 있는데 요런 이제 배수 효과 저하에 대한 부분에서는 만약에 시험 문제에 연직 배수 공법의 어떤 문제점과 대책을 쓰라면 이런 얘기를 끊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뭐에 집중한다? 가장 기본적인 안밀 촉진 공법에서 현장 시공관리의 주안점, 즉 안전관리와 치마관리를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실무상의 개선점을 얘기하는 게 핵심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얘기하는 배수효과 저하가 틀렸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뭐에 집중한다? 가장 기본적인 것에 집중한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페이지는 안밀촉진공법과 시공관리계획, 즉 시공관리에 집중한다, 안밀촉진공법에 집중한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한다? 종류, 특징, 시공관리에서 공법 유형을 맞추는데 시공관리의 핵심은 안전관리와 치마관리고 안전관리의 치마관리는 어떻게 쓴다? 기판관, 기준, 판정, 관리고요. 그 다음에 3페이지에서는 이 시공관리 중 실무상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제시하는 게 낫겠죠. 적어도 연약 집안에서 안전관리와 치마관리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기준, 판정, 관리 이 얘기를 못 쓰면 어떤 기술사도 못 써요. 토질 및 집안 기술사나 아니면 토질 및 기초 기술사나 아니면은 우리가 품질이나 안전이나 시공이나 다 답안을 못 쓰죠. 뭘 본다? 안전관리와 치마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확하게 정리를 하십니다. 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